이대 어렵지 않아요? 이대 어렵지 않아요? 안녕하세요. 입시 읽어주는 여자입니다. 자, 공통으로 고등학교 졸업자 또는 법령에 의하여 고등학교 졸업자와 동등한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 그러니까 뭐 검정고시자도 포함이겠죠. 그리고 수능 최저학력 기준 적용 및 전형 요소로 수능이 반영되는 전형의 경우에는 수능 한국사 영역을 필수 응시해야 됩니다. 대부분 상위권 대학에서는 필수 응시 내지는 어떤 등급 이상을 받을 것을 요구하고 있으니까 한국사는 소홀히 하면 안 되겠죠. 자, 고교 추천 전형에서 그러니까 이미 졸업한 지 1년이 된 친구들까지 고교 추천 전형을 쓸 수 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그 점을 올해도 유지합니다. 그래서 재수생까지 이 추천 전형을 쓸 수 있다는 점을 체크하시고, 내가 만약 예를 들어서 좀 이제 인서울 밖에 대학을 다니고 있는데 이대를 재도전 해보려고 한다. 그리고 내가 굉장히 좋은 내신을 갖고 있다. 고교 추천 전형으로 합격할 정도의 뭐 1.3, 1.4 정도의 내신을 갖고 있다. 그러면은 충분히 여기에 지원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학교장 추천은 반드시 필요하고요. 고교별 추천 인원 제한이 있기 때문에 그런 추천 인원의 제한 때문에 재수생이 못 받게 되는 경우도 있긴 합니다. 자, 또한 국내 고등학교 교육과정에서 통산 5학기 이상의 성적을 3학년 1학기까지 취득을 해야 되니까 결국에는 3학년 1학기까지고 3학년 2학기를 포함해서 5학기가 되는 게 아니니까 전체를 전부 다 그냥 우리 나라 학교에서 다녀야 된다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국내 고등학교만 됩니다. 자, 근데 미래인재 전형은 그런 게 없어요. 미래인재 전형은 그런 게 없어요. 대신에 최저를 맞춰야 돼요. 그럼 어떻게 돼요? 9개고 되나요? 9개고? 네, 9개고 돼요. 그러니까 해외고도 쓸 수 있는데 문제는 실제로 해외고 학생들이 여기서 합격을 한 케이스를 제가 본 적은 없어요. 왜냐면 미래인재 전형은 어떤 전형이에요? 미래인재 전형은 최저가 있는 전형이잖아. 그래서 웬만해서는 최저 맞추기가 외국에서 살다 온 학생들은 좀 어렵습니다. 그리고 이 미래인재 전형은 기본적으로 학종이기 때문에 생기부가 들어가요. 생기부 대체 서류를 낸다고 해도 실제 합격이 될 가능성은 높지 않은 걸로 판단이 됩니다. 자, 고른기회 전형을 살펴보시면요. 아래 자격 중 한 가지 해당하는 자를 확인할 수 있는데요. 해당 사항 있는지는 이제 직접 확인하시고, 사회기여자 전형도 따로 있다는 거, 그 다음에 논술 전형은 공통지원 자격이면 충분하다는 거, 그 다음에 어학특기자, 과학특기자. 자, 근데 우리가 유의해서 볼 점은 어학특기자 전형과 국제학특기자를 분류해놨다. 두 개를 다르게 보고 있다는 거다. 그리고 어학특기자는 어학 분야에 대해서 우수한 역량을 갖고 있느냐, 그 다음에 활동 실적이 있느냐인데, 국제학특기자는 국제학 분야의 성장 잠재력입니다. 역량과 성장 잠재력은 다른 단어예요. 그래서 이미 갖고 있는 내가 토플이 몇 점이야, IBT로 110점이야, 뭐 이런 거는 우수한 역량 또는 활동 실적에 해당하지만 그 부분은 성장 잠재력과 좀 거리가 있겠죠. 해서 영어 강의 수강이 가능하다면 성장 잠재력만으로도 충분히 어학특기자랑 다른 조건 하에 합격이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해서 이제 있으면은 and예요. and 요건이다. and. and. 네, 됐죠? 그 다음에 정시에서 지원 자격은 지정 영역을 충족한 자가 일단 기본적으로 지원 자격이고요. 그 다음에 농어촌의 경우는 이대 정시 농어촌 쓰신 분들이 되게 많아요. 근데 인원수가 많다고 단순히 막 내가 절대 인서울 못할 정도인데 농어촌으로 된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정말 농어촌으로 되는 케이스는 그냥 전체 합격선에서 총점 기준으로 약 5점 정도 차이 나는 경우에나 농어촌이 가능한 것이지, 사실 작년 같은 경우에도 여기가 본인이 된다고 주장을 해서 제가 이제 좀 어려울 겁니다라고 말씀을 드려도 이제 전혀 받아들이지 않는 분들이 있으셨는데, 농어촌 학생이라고 해서 일반 전형에 비해서 아주 입결이 크게 차이나지 않는다는 것을 꼭 기억해 주세요. 지금은 농어촌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네, 교과 성적 반영 방법 살펴볼게요. 고교 추천 전형, 논술 전형 이렇게 있는데, 교과는 여기서 이제 주의할 점은 여기는 내가 문과든 이과든 사회랑 과학을 다 포함하는구나. 특히 사회에 있는 역사랑 도덕을 다 포함하는구나. 도덕도 포함돼요. 해서 고교 추천 전형이나 논술 전형에서는 내가 교과를 사회를 못 본 이과생이라 하더라도 다 포함을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감안해서 산출을 해야 되고, 그래서 실제로 이대식 환산은 고대식 환산보다 좀 낮아요. 낮게 나와요. 그래서 똑같은 내신을 가지고 수치를 해도 사회나 과학을 둘 다 잘 보기는 힘들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이대식 환산으로 내신 1.2다, 1.3이다, 1.4다 굉장히 높은 내신이에요. 왜냐하면 사실상 내가
이과, 그러니까 뭐 의대를 준비하기 위해서 과학 위주로 접근했는데 사회 점수는 안 좋을 수도 있잖아요. 그럼 다른 학교에서는 산출이 되게 높게 나오는데 이대에서는 되게 낮게 나올 수가 있다는 거 기억을 하시고요. 자, 그리고 여기를 보세요. 자, 활용 지표는 석차 등급인데요. 반영 이수 단위가 고교 추천 전형은 전단위지만 논술 전형의 경우에는 상위 30단위까지만 반영을 합니다. 그리고 3학년 1학기까지 반영한다고 합니다. 근데 미래인재 전형은 왜 없어요? 자, 미래인재 전형은 이렇게 밝히진 않았어요. 그러니까 서류 100%로 선발을 하잖아요. 최저에다가. 서류 100%에 분명 서류의 내포에 뭐가 있다 그랬죠? 서류의 내포에 교과와 비교과가 있다 그랬죠. 그런데 분명 교과 영역을 채점하는데 여러분들이 그냥 어느 정도의 교과가 어떻게 반영되겠다는 거 생각을 하면요. 그냥 전 과목이 사실상 거의 다 반영이 될 것이다. 그렇게 기억을 하시면 돼요. 그리고 여기는 반영 학기가 3학년 1학기까지인데 학년별 학기별 가중치가 없다라는 점이 좀 중요합니다. 해서 결과적으로는 상위 30단위를 계산하든 전 단위를 계산하든 3학년 1학기까지 학년별 학기별 가중치가 없기 때문에 여기서는 2배수의 원칙, 고려대에서 제가 2배수의 원칙 얘기한 거 있죠? 고려대에서 2배수의 원칙 얘기한 거 있죠? 그거랑은 다르게 여기는 1학년 때부터 성적이 좋은 애들이 사실상 산출이 더 높게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죠? 자, 서류평가 방법 살펴볼게요. 미래인재, 고른기회, 사회기여자는 이번에 추천서 폐지됐다는 거 기억나시죠? 자, 추천서 폐지됐어요. 그래서 학교생활기록부랑 자기소개서를 통해서 서류평가를 하게 되고요. 지원자의 학업 역량과 활동의 우수성, 발전 가능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데 이것이 바로 학전 발인 평가죠. 자, 어학특기자 전형은 증빙서류가 필요한데 내가 토익이 몇 점이다, 토플이 몇 점이다 이런 게 필요하다 그랬죠. 그래서 그 제출서를 토대로 지원자의 외국어의 능력과 그 다음에 뭐 교내외, 여기서 외자 들어가요. 교내 아니에요. 교내외 활동의 우수성, 발전 가능성을 같이 평가한다고 합니다. 비교는 항상 국제학 특기자랑 하자 그랬죠. 국제학 특기자의 경우에는 학업 능력, 영어 능력은 아까 우리가 봤듯이 수업을 영어로 들을 수 있느냐가 중요하다 그랬잖아요. 교내외 활동 실적이고요. 그 다음 발전 가능성이 들어가게 됩니다. 여기서는 발전 가능성이 물론 여기도 단어로선 나오지만 국제학 특기자는 좀 더 발전 가능성 위주의 접근을 한다. 이해되시죠? 자,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정시에 대한 부분인데요. 응시 지정 영역을 살펴보면 인문 계열은 반드시 사탐이나 과탐을 두 과목을 봐야 됩니다. 그래서 수학 나형의 과탐을 본 학생들이 인문 계열을 쓸 수 있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자연 계열은 수학 가형이어야 해요. 반드시. 자, 수능 최저입니다. 미래인재 전형은 어떻다 그랬죠? 인문 자연 계열은 3합 6으로 그전엔 3합 5였는데 3합 6으로 통합이 됐고요. 탐구의 경우에는 응시한 과목 중 상위 한 개만 반영을 한다고 합니다. 뭐 평균 내거나 그런 게 아니에요. 의예과는 어때요? 의예과는 4개 영역 등급합 5 이내를 요구하고 있다는 거. 이거는 대신에 우리가 고려대 의예과도 4합 5였는데 고려대 의예과는 과탐을 1등급, 2등급 받으면 1.5라서 1이 아니라서 2로 봐야 된다 그랬죠? 그 절사가 안 된다 그랬는데 여기 같은 경우에는 상위 한 과목만 반영하니까 절사의 개념이 따로 없겠죠? 그래서 평균하고 절사한다는 개념이 없이 그냥 상위 과목으로 해서 사합으로 맞추면 되므로 예를 들어 A 학생이 국영수 111 받았고 과탐을 하나를 1등급, 하나를 5등급 받았어요. 그러면 여기에서는 사합 4가 되는 겁니다. 왜냐면 한 과목 과탐은 안 반영하니까. 이번에 결과적으로는 영어를 조금 줄이고 국어와 인문계열에선 국어, 자연계에서는 수학을 5%씩 늘렸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별거 없죠? 이대 어렵지 않아요. 자, 보시면 영어 영역 등급별 반영 점수가 나오는데요. 2등급까지는 실제로 해보면은 2등급까지는 다른 과목을 특별히 잘 봤을 때 합격이 되더라고요. 3등급부터는 다른 과목 특별히 잘 봐도 합격이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고려하시고요. 이거 되게 중요해요. 한국사도 3등급까지 인문계열 만점이고 4등급부터 0.2점 감점이라면 자연계열은 4등급까지 만점, 5등급부터 0.2점 감점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되겠네요. 네, 이렇게 해서 이화여자대학교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그 예약이 계속 밀리다 보니까 저희가 지금 카톡으로만 대기번호를 발행을 하고 있어요. 이 점에 조금 양해를 부탁드리고 대기번호를 받으신 다음에는 나중에 뭐 통화를 해가지고 조정을 하거나 이런 건 가능하지만 예약이나 대기와 관련해서는 카톡으로 통일적인 처리를 하고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양해를 부탁드릴게요. 제가 운영하는 회사가 몇 개 있는데 이거는 더이시플렉스라는 학원이고요. 대치동에 있는 학원이고요.
뭐 스카이 프로그램, 의예과 진학 프로그램 이런 게 있다고 이제 나와 있죠. 보시면 더시플렉스 대표 컨설턴트 속에 언론 보도 오시는 클릭을 해보면 저희 회사나 이 부분에 대한 정보는 다 나오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창의조력 컨설팅이라는 학원장님들 전문 교육회사를 따로 운영하고 있어요. 그래서 대치동에 있는 학원장님들을 컨설팅을 직접적으로 하실 수 있게끔 교육을 해드리는 그런 회사고요. 그래서 더시플렉스의 홈페이지가 따로 있고 창의조력 컨설팅의 홈페이지가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검색해 보셔서 이제 홈페이지에 있는 내용들을 살펴보시면 그렇게 어렵지 않을 거예요. 해서 나는 여기에서 신뢰가 가고 여기에 컨설팅을 받아보고 싶다 하시면은 카카오톡으로 문의를 하시면 되고요. 지금 1월달은 예약이 다 마감됐고 2월 10일까지 전부 다 예약이 마감됐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 이후로만 제가 진행하는 컨설팅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